자, 이렇게 스컬이 있는데요. 이제 머리뼈가 있는데요. 머리뼈에는 이제 뇌 머리뼈가 있고, 얼굴, 이제 머리뼈 또는 얼굴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 머리뼈하고 얼굴 머리뼈의 기준을 보면, 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뇌 머리뼈에 해당하고요. 자, 이 아래쪽이 얼굴 머리뼈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머리뼈, 이마뼈, 앞에 있는 이마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론탈 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마뼈라고 하고, 이마뼈는 이렇게 이제 눈확, 이게 이 눈구멍을 눈확이라고 하죠? 눈확의 윗부분을 이렇게 차지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마굴이 있습니다. 공기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쪽이 코뼈죠. 코뼈 주위에, 코 곁 주위에 있기 때문에 코곁굴이라고 부릅니다. 코곁굴. 그래서 이마굴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차여 있어서 공기뼈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위쪽 이마뼈에 해당하죠. 이마뼈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마굴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게 공기가 차 있어서 공기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코 곁에 있기 때문에 코 곁굴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마뼈를 공부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뼈는 이제 마루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루뼈는 이렇게 좌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루뼈, 파리에탈 본 있고요. 자, 마루뼈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좌우 마루뼈 사이에 이렇게 봉합이 이렇게 있죠? 이 봉합. 자, 이렇게 봉합이 있는데, 이 봉합을 시상봉합이라고 합니다. 자, 시상이라는 것은 화살 시자 모양상입니다. 화살 모양처럼 생긴 봉합이다. 그러니까 이 화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화살 모양처럼 생긴 봉합이다 해서 시상봉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뼈를 공부할 때는 좌우 이렇게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을 시상봉합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통수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가 뒤통수뼈죠. 옥시피탈 본인데요. 뒤통수뼈를 이제 보면은 중요한 구조인 뒤통수뼈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큰 구멍입니다. 자, 이 큰 구멍에는 이제 뇌와 척수의 경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겠죠? 뇌와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이 큰 구멍이 바로 이렇게 해서 뇌와 척수를 경계하는, 구분 짓는 이러한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 여기 보면 11번 뇌신경인 더부신경이 지나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부신경. 그리고 척추, 동맥과 정맥이 지나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멍을 지나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큰 구멍에는 이제 그 뇌와 척수를 구분하는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더부신경, 그 다음에 척추, 동맥, 정맥이 큰 구멍을 지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이게 뒤통수뼈죠. 뒤통수뼈 있는데, 이 뒤통수뼈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척수가 보이죠. 자, 여기에 큰 구멍이 이렇게 있죠.
큰 구멍에 바로 여기가 척수가 지나가고, 위쪽에는 당연히 이제 뇌줄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큰 구멍에 이렇게 위쪽에는 이제 뇌줄기라고 하죠. 이제 중간내, 다리내, 숨내. 숨내가 이렇게 뇌줄기인데, 이 뇌줄기가 있고 밑에는 척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알 수 있죠? 큰 구멍에 이렇게 지나간 신경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11번 뇌신경이다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11번 뇌신경인 더부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더부신경이 척수 쪽으로 이렇게, 이 척수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더부신경의 척수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번 이렇게 더부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동맥이라고 하는데, 큰 구멍에 이렇게 척추동맥이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척추동맥.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를 동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척추 쪽으로 나가니까 척추동맥이고, 이 척추동맥이 합쳐져서 이제 뇌바닥동맥으로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구멍에는 이렇게 척추동맥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뼈에 보면, 자, 이쪽이 관자뼈입니다. 자, 관자뼈는 좌우에 2개가 있고요. 자, 관자뼈에 이렇게 보면, 관자뼈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돌기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광대뼈하고 관제라는 돌기, 자, 이게 바로 광대 돌기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광대뼈의 관자돌기와 관자뼈의 광대돌기가 광대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광대화를 형성하는 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꼭지 모양처럼 생긴 꼭지돌기가 있죠. 자, 이 꼭지돌기 안에는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 꼭지 벌집이 있어서 공기뼈라고 했죠. 공기뼈가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꼭지돌기 앞에는 이렇게 붓 모양처럼 생긴 붓돌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붓돌기에 이 근육이 붙어 있다겠죠. 그래서 붓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지돌기에도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고요. 붓돌기에도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자뼈입니다. 관자뼈고요. 이제 여기 관자뼈에 보면 이제 광대뼈 관절하는 광대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붓돌기, 그 다음에 꼭지돌기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안쪽에 보면 이게 이제 박과귀 길인데요. 박과귀,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이 바로 속귀 길입니다. 속귀. 속귀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속귀신경 8번 속귀신경하고 이제 얼굴신경 7번 얼굴신경이 바로 속귀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통과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꼭지돌기죠. 자, 관자뼈에 꼭지돌기에 바로 목, 빅 근육입니다. 영어로는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라는, 이게 빗장뼈에 하나 붙어 있고, 클레비클 빗장뼈에 붙어 있고, 스토넘 이게 복장뼈에 붙어 있고, 꼭지돌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이 꼭지돌기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SCM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 목빗 근육이 꼭지돌기에 부착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힘살 근육입니다. 이 두 힘살 근육인데, 이게 힘살이 이 2개가 있죠.
자, 목불뼈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힘살이 2개 있는 이렇게, 자, 이렇게 힘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 이름이 두 힘살 근육입니다. 두 힘살 근육의 이 뒤쪽 파트가 바로 꼭지돌기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들 알 수 있죠. 꼭지돌기에 부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자뼈에 이렇게 붓돌기가 이렇게 있죠. 이 붓돌기에 이게 목불뼈에 붙어 있는데, 붓돌기하고 목불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 이름이 붓목불 근육입니다. 붓목불 근육이 수축을 하면 목불뼈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킴 작용을 할 때 목불뼈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래서 삼킴 작용의 중요한 근육이다. 이 중요한 근육이 바로 붓돌기와 꼭지돌기에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비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나비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비뼈인데요. 이 나비뼈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나비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나비뼈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눈확, 이렇게, 이쪽이 눈확이죠. 눈확. 이제 눈구멍이라고 하는데, 눈확을 구성하는 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눈확에 보면 이렇게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틈새죠. 이게. 그래서 위 눈확 틈새라 합니다. 자, 틈새는 이런 것들을 틈새라고 하죠. 위쪽에 있는 틈새다 해서 눈확 위쪽에 있는 틈새다 해서 위 눈확 틈새라고 하는데요. 나비뼈에는 이렇게 위 눈확 틈새를 구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나비뼈의 이 부분이 이제 작은 날개입니다. 작은 날개고, 자, 이 부분이 큰 날개인데요. 작은 날개와 큰 날개 사이에 위 눈확 틈새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위 눈확 틈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중요하는데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신경이 뇌신경 3번, 4번, 5번, 6번. 이 뇌신경이 위 눈확 틈새를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입니다. 뇌신경 3번을 눈을 돌려주는 신경이라 해서 눈 돌림 신경, 안구를 이렇게 안구의 근육을 명령해서 움직이는 신경이죠. 그 다음에 4번에는 이제 도르래 신경인데, 이 도르래라는 어떤 구조 근처로 지나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도르래 신경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3차 신경인데, 3차 신경인데, 이제 3차 신경은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서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차 신경은 세 가지로 갈라지니까 3차 신경인데요. 이제 눈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턱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아래턱으로 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눈확 틈새는 눈확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눈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눈 신경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는 이제 갓돌림 신경이죠. 6번에 눈을 갓 쪽으로 돌려주는 갓돌림 신경이 이렇게 위 눈확 틈새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날개돌기, 이게 날개돌기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제 나비의 날개돌기인데, 여기에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십귀 근육인 안쪽 날개 근육과 가쪽 날개 근육이 이 날개돌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날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비뼈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눈이 있죠. 이쪽이 작은 날개이기 때문에
작은 날개에 이렇게 눈이 있는데 나비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나비의 눈에는 시각신경이 지나간다. 시각신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이라는 이름은 구멍과 구멍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는 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구멍을 우리는 구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구멍과 구멍이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시각신경관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나비뼈의 몸통입니다. 몸통. 자, 나비뼈의 몸통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비굴입니다. 자, 이게 굴이기 때문에 공기뼈입니다. 공기가 차여 있고 코 곁에 이 밑에가 코가 있겠죠. 그래서 코 곁에 있는 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비뼈를 공부할 때는 이 나비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보면 자, 이렇게 옆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안장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말 안장처럼 생겼기 때문에 안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장에는 바로 뇌하수체, 이쪽에 뇌하수체가 이렇게 안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를 이렇게, 뇌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뇌 아래에 이렇게 늘어질 숫자, 몸체자. 그래,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 이게 뇌하수체인데, 이게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죠. 근데 이 뇌하수체가 바로 나비뼈에 이렇게 안장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안장에 이렇게 오목 들어갔죠. 이게 오목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장 안의 구조를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오목에 뇌하수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뇌하수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확대해 보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뇌하수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비뼈 안장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뇌하수체가 들어있는 이렇게 오목한 이 공간을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시각신경관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번 뇌신경인 시각신경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 이게 큰 날개고요. 이게 작은 날개인데 큰 날개와 작은 날개 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있죠? 이게 위눈학 틈새라겠죠? 위눈학 틈새고, 자, 큰 날개에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 구멍이 있습니다. 원형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타원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형 구멍과 타원 구멍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신경 이름이 있었죠. 이제 이 신경이 바로 3차 신경이라고 그랬죠. 3차 신경이 이렇게 위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인데, 자, 위쪽은 위 눈학 틈새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눈확 틈새로 지나가고, 이제 중간에는 원형 구멍, 이렇게 이제 타원 구멍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구멍, 이거는 위, 눈, 확, 틈새다. 그리고 이쪽은 눈 쪽으로 가니까 이제 눈 신경이 되겠고, 이쪽은 이제 위턱으로 가니까 위턱 신경이 되겠죠. 자, 아래쪽은 아래턱으로 가니까 3차 신경에 아래턱 신경이 됩니다. 자, 위턱 신경이 되고 눈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뇌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집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집뼈는 이제 뇌머리뼈 중에 이제 이 속에 있는 이렇게 뼈인데요. 이 뼈가 벌집뼈입니다. 자, 이게 벌집뼈입니다. 자, 이 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앞을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벌집뼈의 수직판에 해당합니다. 이게 벌집뼈의 수직판에 해당합니다. 이 수직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다 라고 해서 수직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것들 알 수 있죠?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직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코 안에 칸막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칸막이, 이 코 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칸막이를 우리는 코 중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 중격에 바로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직판이죠. 이게 바로 벌집뼈의 수직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 중격의 윗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 중격을 이렇게 이제 이 코 중격 위쪽에 해당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 뼈를 보면 이게 이제 벌집뼈의 수직판이다. 이렇게 앞에서 본 모습과 자, 옆에서 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가 수직판이다. 이게 이제 벌집뼈죠. 벌집뼈의 수직판, 예, 코 중격 자, 윗부분을 이제 차지한다,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벌집뼈죠. 자, 벌집뼈인데 이게 이제 중간 코 선반입니다. 그래서 코 안에, 이 코 안에 이게 중간쯤에 위치하는 코 선반이 있는데 이 벌집뼈는 이렇게 중간 코 선반이 있고 위쪽에는 이제 위 코 선반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위 코 선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중간 코 선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게 위 코 선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볕돌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닭의 볕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볕돌기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되뇌 낫이 부착한다겠죠. 되뇌 낫이 이렇게 부착하고 자, 이제 되뇌 낫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되뇌 낫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되뇌 낫은 우리가 뇌와 척수를 공부하면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 경질막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가 이렇게 있겠죠? 뇌와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이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이제 막이 세 개가 있는데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 먼저 3개가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은 자, 안쪽에 있는 막은 이런 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질막입니다. 연질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당하는 또 막이 있는데 이 막이 거미막이 해당합니다. 거미줄 모양처럼 막이 형성이 됐고요. 제일 바깥을 싸고 있는 막, 이게 경질막입니다. 아주 딱딱한 막이고요. 이 경질막에 해당하는 게 되뇌낫인데 이 되뇌낫은 바로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경계해주는 막이다 해서 이렇게 되뇌낫입니다. 자,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것도 되뇌낫이고요. 이렇게 되뇌낫입니다. 그래서 되뇌낫은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경계해주는 낫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되뇌낫 앞쪽에 보면 이 앞쪽에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벌집뼈의 볕돌기, 이 벌집뼈의 볕돌기가 되뇌낫 앞쪽에 이렇게 부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볕돌기가 되뇌낫과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쪽에 볕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벌집뼈가 있겠죠? 벌집뼈가 있어서 이게 되뇌낫 앞쪽에 이 벌집뼈의 볕돌기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벌집뼈의 볕돌기를 공부하면 되뇌낫의 이 앞부분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채판인데요. 채판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판 구멍이라고 하고요. 이 채판 구멍에 바로 후각신경이 지나간다. 뇌신경 1번인 후각신경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벌집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집에는 꿀이 있겠죠? 그래서 꿀 냄새를 생각하면 됩니다. 냄새, 그러니까 후각신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벌집 구멍입니다. 벌집 구멍은 공기뼈가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코 곁꿀이다. 코 곁꿀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마치 미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벌집 미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쪽이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한 미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벌집 미로라고 하고, 이 벌집 미로에 이렇게 공기가 차여 있는 벌집 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과, 자, 위에서 보니까 구멍이 더 확연하게 보이죠? 이렇게 구멍이 확연하게 보이죠? 자, 이제 코 곁에 있는 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코 쪽이죠. 코 곁에 있는 이렇게 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기가 차여 있기 때문에 공기뼈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굴을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이마뼈에 해당하죠. 자, 이마뼈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이마굴에 해당합니다. 자, 이마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나비뼈죠? 이 부분에도 이렇게 나비굴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공기뼈가 되겠고, 이제 코 곁에 있는 다 굴이죠.
그래서 코 격굴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턱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턱뼈를 보면, 자, 이게 위턱뼈입니다. 자, 이렇게 위턱뼈인데요. 자, 위턱뼈를 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굴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가장 큰 굴이죠. 그래서 위턱굴이 해당합니다. 자, 위턱굴은 코 격굴 중에 가장 큰 굴입니다. 그래서 코 쪽에 이렇게 해당하죠. 자, 코 쪽이죠. 코 곁에 있는 굴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가 코 곁에 있는 굴이다. 그래서 위턱굴이라고 합니다. 위턱뼈에 위치해서 위턱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벌집. 자, 벌집뼈도 이렇게 코 곁에 있는 굴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벌집뼈에도 벌집굴이 이렇게 있죠. 벌집굴이 있어서 공기가 차여 있는 코 격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벌집뼈죠. 자, 그 다음에 코 중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 안이죠. 코 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코 안에 해당하죠. 코 안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칸막이. 자, 이런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코 중격이라고 한다겠죠. 왼쪽 오른쪽을 나누는 칸막인데요. 이 코 중격을 해당하는 이 뼈가 있는데 이 위쪽에 해당하는 뼈가 바로 벌집뼈의 수직판이라고 그랬죠. 수직판에 해당하고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쟁기 모양처럼 생긴 보머, 예, 보스뼈에 해당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코 중격을 이렇게 코 중격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뼈가 두 개로 또 나눠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위쪽에 해당하는 뼈가 바로 이제 벌집뼈입니다. 벌집뼈입니다. 자, 이게 벌집뼈의 수직판, 이 수직판이 이렇게 옆에서 코 중격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수직판입니다. 수직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지만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코 중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보습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코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눈이 있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습뼈가 마치 쟁기 모양처럼 생겼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쟁기질을 보통 소가 쟁기질을 하죠. 이렇게 밭을 갈구면서 쟁기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 보스뼈라고 하고 이제 볼머가 V자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보머 여기서 이제 보스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코 중격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자, 이 뼈가 바로 자, 이게 벌집뼈죠. 벌집뼈의 수직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뼈가 있죠. 이 뼈는 이제 보머죠. V자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보습뼈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쪽 파트는 수직판에 해당하고 아래쪽 파트는 보습뼈가 이 코 중격의 아래 파트를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앞쪽이 바로 코 중격의 연골입니다. 이거는 뼈가 아니고 연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쪽과 수직판과 아래쪽 보습뼈, 앞쪽에는 바로 코 중격 연골이 바로 코 중격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 선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 선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 안이죠. 자, 코 안에는 이렇게 코 선반이 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코 선반을 위 코 선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은 중간 코 선반, 자,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 코 선반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자, 위 코 선반과 중간 코 선반은 이 벌집뼈에 해당합니다. 벌집뼈에 해당하고, 자, 이 아래 코 선반이 바로 이 뼈 이름이 코 선반뼈입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해서 인페리얼 나살 콩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래 코 선반에 해당하는 뼈를 코 선반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이 코 선반뼈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중간 코 선반이 보이고, 위 코 선반은 이렇게 보기에는 안 보이고 벌집뼈 위쪽을 해당하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벌집뼈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코 선반뼈, 자, 코 선반뼈를 한번 보면, 자, 이게 코 선반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게 벌집뼈인데, 자, 이렇게 벌집뼈를 이렇게 보면, 자,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바로 중간 코 선반에 해당합니다. 중간 코 선반이고, 이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 위 코 선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벌집뼈는 이렇게 위 코 선반과 중간 코 선반에 해당하고, 이 앞에가 수직판이라고 그랬죠. 코 중격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